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새끼 강아지들을 계속 분양받아 장난감 다루듯이 학대하고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이례적으로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 여성은 강아지 학대 과정들을 촬영해 보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가정집 화장실.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구석에 쓰러져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러자 한 여성이 갑자기 강아지의 목덜미를 잡아던지고 발버둥 치는 강아지를 발로 찹니다. 강아지를 학대하고 있는 20대 여성의 집에는 모두 8마리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인터넷으로 무료 분양된 새끼 강아지들입니다. 집으로 데려온 뒤 학대하고 또 분양받고 결국 강아지 한 마리는 끝내 숨졌고 2마리는 실종 상태. 그리고 이 학대 과정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강아지가 생기다 보면 이제 분양을 하게 마련이니까 그 점을 이제 노려서 생후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들로만 이제 대상을 했거든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여성은 재미로 학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휴대전화에선 1시간 분량 44개 학대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이곳 물가를 오가며 입양한 유기견을 학대했습니다. 잔인한 학대 행각은 지난해 11월 강아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웃의 신고로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오래 지속됐다는 점에서 해당 여성을 이례적으로 구속했습니다. 아무한테나 쉽게 이제 학대를 저지르는 사람한테도 동물이 갈 수 있고 그거는 결국 이제 유기로도 연결되고 학대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경찰은 구조된 강아지 5마리를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맡겼고 추가 범행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획보도,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인데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각종 규제를 푸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미래의 땅이라며 국가와 수도권의 희생양이 되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런 규제를 풀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닦는 것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는 각종 규제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림, 군사, 환경, 농업 등 4개 분야 규제 지역이 21,891 제곱킬로미터. 강원도 면적의 1.3배나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이 일상입니다. 이에 따른 자산 생산가치 손실액은 62조 원에 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런 규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신경제 국제도시를 지향합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강원도가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꿈을 담았습니다. 특별자치도법에 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같은 환경 규제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와 대형 SOC 사업들이 이 규제 때문에 좌절됐습니다. 불합리한 산지 이용을 규제하는 산지 전용 허가권도 있습니다. 군사 분야 규제도 이양 대상입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상과 미활용 군유지를 이용하는 권한을 찾아올 계획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같은 농업 규제도 해당됩니다. 이런 규제를 풀지 않으면 지역 미래 산업 육성도 공허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반도체 단지 조성과 산악관광, 케이블카 등 지역 전략 산업들이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부처가 쥐고 있는 규제 권한을 과감하게 특별자치도로 이양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특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직접 담아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각종 인허가권을 강원도에 얼마나 넘겨줄지 미지수입니다. 현재 각 부처는 권한을 넘기는 것을 부처 지휘의 격하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규제 혁신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사실상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 참화를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경우 초, 중학교에 편입시키고 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학생과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릉의 한 중학교 교실. 이 반엔 지난해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외국인 학생 1명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 러시아어 통역 앱을 활용해 기본적인 소통만 가능합니다. 검은 토끼, 당근. 간단한 의사소통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방학 날짜가 잘못 전달돼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방학을 이제 1월 11일 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아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도 전화하고 통역사 분이랑도 연락을 해서 아직 방학이 아니다. 또 다른 반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렵기는 이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걔가 뭘 좋아하는지 또 말을 잘 알아듣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게 가장 힘들죠. 수업 시간에 알아듣는 것도 좀 없고 잘 모르고.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들까지 이들 러시아권 학생들을 만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러시아 말하는 친구들이랑 알아요. 러시아 친구들하고 다녀요? 네. 학교 오면? 네. 수업이 잘못 알아들어서 시험을 잘못 봤어요. 광고 말하면 안 알아들어서 불편했어요. 러시아 알아들어온 선생님 좋겠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 점심 급식 시간에 굶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먹고 싶어요. 안 먹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해 이 중학교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두 곳에 입학한 러시아어권 학생만 2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교사는 강릉 전역에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입국할 때 이제 그 지자체라든지 어디서든지 좀 약간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오는 3월 1학기가 시작되면 이 같은 상황은 똑같이 재현될 수밖에 없어서 학교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요즘 한우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육두수가 크게 늘면서 공급량은 많은데 고물가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설 대목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에서 대를 이어 한우 300마리를 키우고 있는 최철희 씨. 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최근 속값이 무섭게 떨어져 고민입니다.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송아지를 사오는 대신 직접 한우 번식을 시작했고 주변의 몇몇 농가들과 함께 조사료도 직접 만들어 먹이려고 준비 중입니다. 수익이 50만 원 정도에서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순수익으로 인건비 따지고 뭐 따지다 보면은 한 마이너스 한 80만 원?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우 1kg의 도매 가격은 15,400원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 26,600원보다 25%나 떨어졌습니다. 11만 원까지 올랐던 소비자 가격도 98,000원 선까지 내렸습니다. 한우 가격이 떨어진 건 사육 두수, 그러니까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우 사육 마리수는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했는데 2020년 323만 마리, 2021년 341만 마리, 지난해 355만 마리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화되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속값 강세가 이어지자 입식 열기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겹치면서 집집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 자연히 비교적 고가 품목인 한우를 찾는 수요는 줄고 있습니다. 설을 10여일 앞두고 농가와 유통업체 모두 특수를 기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설 성수기의 경우에는 설이라는 계절 수요가 발생하겠지만 한우 공급 물량이 증가해 전년보다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우 도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막상 소비자가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 사이 도매 가격이 25% 가까이 떨어지는 동안 소비자 가격은 10%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암소 개체수 조절을 지원하는 한편 설맞이 할인 판매 행사도 개최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유행 억제와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249명의 코로나19 사망자의 93%가 60대 이상 고령층이고 41%가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미접종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초기 유행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동절기 이가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 취약시설 접종률은 57%로 목표인 60%에 근접했지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률은 31%에 불과합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2023년 강원도 관광업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와 인제 빙어 축제 등 겨울 축제가 재개되고 골프장의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관광 수요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상승폭은 축소되고 소비는 완만하게 회복되지만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설비와 건설 투자는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중학교 배정 인원은 12,323명으로 지난해보다 370명이 늘었습니다. 춘천을 비롯해 8개 시군 학교 배정 대상 학생 9,056명 가운데 일지망 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89%입니다. 신입생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입학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홍천의 대표 겨울 축제인 홍천강 꽁꽁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개막합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꽁꽁축제는 얼음 낚시와 맨손 송어잡기 체험을 비롯해 회센터와 향토 음식점 등 다채로운 먹거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무게 1kg 이상, 몸 길이 45cm 이상의 슈퍼 인삼 송어를 선보입니다. 홍천군은 현재 홍천강의 얼음 두께가 35cm 이상이라며 축제 개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민선 8기 동안 6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5.8%였던 고용률을 6동안 시장 임기 말까지 66.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첨단 지식산업을 육성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춘천시 주관 창업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오늘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강릉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제1종 구역 6만 원, 제2종 구역 4만 5천 원, 제3종 구역 3만 원이며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강릉시청 지하 군소음 보상사무실에서 접수하며 보상금은 8월 말까지 개별 지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8일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예정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3월 8일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103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춘천시가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노후된 시설 보강과 현대화를 위해 재난 방수 시스템 구축과 CCTV 설치에 2억 원을 투입하고 5천만 원을 들여 낡은 소방시설을 개선합니다. 또 7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화재 감지 시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가 폐광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강원랜드와 한국동서발전은 업무 협약을 맺고 강원랜드 부지와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과 폐광산지의 육상 풍력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광갱도의 공기열과 수열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기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이 총경급 승진 예정 인사 135명의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도에서 역대 가장 많은 5명이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총경 승진 후보자는 정세윤 112 관리팀장과 성준호 홍보계장, 이동석 법무부 파견 경정, 김태경 생활안전계장, 김진수 감찰계장입니다. 이번에 강원경찰청에서 총경 승진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경찰 총경급 직위를 여러 계급이 맡을 수 있는 복수직급제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동해시민장학재단이 올해부터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부평고와 광희고 등 동해 지역 5개 고등학교 졸업생 801명으로 한 명당 6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은 오늘 16일부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